이 마늘밭에 2차 밑거름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거름 주는 거예요. 비 온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그랬거든요. 비 온다고 그래서 지금 추비를 마지막으로 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두고 봐야지만은 거름기가 또 떨어지게 생겼으면 4월 한 10일경 15일경 그때쯤에서 상태를 봐가지고 살짝 한번 더 주던가 그러면 안 줘도 돼요. 이제 마지막 추비 준다 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추비용은 마늘밭 추비용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채소들 여러 채소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별도의 마늘밭 추비용을 구입을 안 했고 그냥 질소하고 카리 붕소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채소용 그 추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주어도 괜찮아요. 뿌리가 그렇게 들고 괜찮습니다. 지금 마지막 준다 하고 주는데 만약에 비가 조금밖에 안 내리면은 물을 한번 뿌려줘야 돼요. 이 완전히 녹아서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냥 비가 너무 적게 오면 비료가 녹아 들어가들 안 오죠. 저런 공간으로 비료가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쪽파요. 쪽파, 마늘, 또 양파, 여기가 양파네요. 아유, 비료가 떨어졌네. 여기가 한 70평 정도 되는데 토양 비옥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주거든요, 추비를. 토양이 좋은 토양은 추비를 많이 안 줘도 돼요. 근데 추비가 토양이 좀 거름기가 없고 비옥하지 못하다 그런 토양들은 좀 추비를 이렇게 한 10kg 정도 뿌려야 됩니다. 이 토양도 이게 좋은 토양 아니거든요. 비옥도가 떨어져요. 이런 토양들은 퇴비를 많이 써야 하거든요. 비료보다는 미리미리 퇴비를 많이 집어넣어서 유기 함량이 한 50% 정도, 토양 속에 유기 함량이 40% 50% 이렇게 되게 줘야 돼요. 유기물이 많아야 농사가 잘 되거든요. 이 화학 비료 많이 끌어봐야 까딱 잘못하면 비료 새만 나타나요. 한마디로 비료 약해가 나가지고 토양이 산성으로 변해가고 또 작물은 잘 안 크고 잘 안 크니까 거름기가 부족한 줄 알고 계속 비료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순환이죠. 더 안 되죠. 더 나빠져요. 뿌릴 때는 잠깐 반짝 조금 살아났다가 금방 비료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토양 속에 유기물이 적으면은 그 비료 효과도 뚝 떨어져 버려. 나중에는 농사가 안 돼요. 이게 분말로 되어 있어서 분말이 아니고 모래, 가는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비료는 입상 알갱이가 아니고, 그래서 뿌려놓고 봐도 잘 안 보여요. 가는 모래처럼 되어 있어서 이 물에 타면은 잘 녹아요. 이게 어떤 비료냐면은 이 비료가 이거거든요.
비료 제목이 무레타 비료. 복합 비료라고 되어 있죠. 질소가 16, 인산은 없어요. 카리가 15, 붕소가 0.3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뿌리 채소는 붕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많거든요. 5kg만 뿌려야겠어요. 70평에 10kg는 너무 많아요. 올해 작년보다 마늘 상태가 괜찮아요. 마늘 줄기가 상당히 이렇게 굵어요. 이런 거는 밤매에다가 뽑혀갖고 꼽아놓은 마늘 줄기가 통통하니 올라와야 마늘 송이가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추비가 약한 것 같아서 두 번째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추비를 살짝 줬거든요. 첫 번째 추비는 살짝 줘야 원칙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추위가 막 풀려서 그때 3월 초에 뿌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직은 땅이 덜 풀려서 뿌리가 발달이 잘 안 됐거든요. 뿌리가 발달이 잘 안 됐을 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뿌리가 죽어버려요. 비료기가 세면은 죽어버립니다. 그런 게 첫 번째 추비는 살짝 주고 두 번째 추비는 좀 많이 줘도 괜찮아요. 추비를 두 번에 나눠서 준 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세 번까지도 준 사람도 있는데 세 번째 줄 때는 거름기가 아직 마늘 뽑을 날짜가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거름기가 떨어진다 그럴 때는 그때도 살짝 한번 줘야죠. 그때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거름기가 많은 상태에서 마늘을 수확하게 되면은 저장력이 떨어져요. 거름기가 없을 때 뽑는 것이 저장성은 좋아집니다. 벌레도 잘 안 먹고 뽑아놔도 벌레를 먹은 마늘이 있을 거예요. 이게 거름기가 많거나 끝판에 소독을 안 했거나 그래서 그 벌레들이 먹어요. 뽑아놨을 때도 다 뽑았네. 다 줬어요. 마늘잎이 이렇게 노랑노랑 뿌실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물 부족,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라고 하면은 칼리나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이 부족해도 저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녹균병 시초일 수도 있어요. 녹균병. 녹균병 시초에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소독도 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이렇게 복합비료도 가끔 한두 번 뿌려줘야 되고 그래야 이게 치료가 돼요. 완화가 되죠. 내버려 두면은 다 꼬실라져 버려. 녹색이 없어지면 마늘이 송이가 생기질 않죠. 생겨도 신용으로 생기고 크지를 않죠.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양파도 끝이 이렇게 노릇노릇하면 물 부족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녹균병이나 아니면 영양 부족, 칼슘, 마그네슘, 또 칼리가 부족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건 질소 부족은 절대 아닙니다.
질소 부족은 이파리 전체가 노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 끝만 저렇게 부실해졌잖아요. 녹음병이나 칼슘, 마그네슘, 칼리 이런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첫째는 물을 먼저 흠뻑 주워 놓고 녹균병 약을 뿌려줘야 돼요. 거기다가 살충제 섞어 가지고, 그래야 고자리 파리 같은 걸 방제가 할 수가 있죠. 됐어요. 이제 5kg 뿌렸네요. 여기 한 70평 되는데 5kg만 뿌렸어요. 많이 뿌려도 좋을 게 없거든요. 적당량 뿌리고 말아야지 나중에 상태를 봐서 거름기가 떨어진다 싶으면, 아직 수확을 날짜는 많이 남았는데 거름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또 한번 살짝 주워 놓으면 수확할 때까지 비료기가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수확을 하게 돼요. 비료기가 떨어졌을 때 수확을 해야 저장력이 좋아지고, 이 본연의 얘들 특성을 나타내요. 왜냐면 거름기가 부족한데 이 알은 차야고 이제 수확을 할 시기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면역력을 갖추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저장력이 좋아지고 향기도 좋아져요. 비료를 많이 먹고 큰 작물들은 향이 뚝 떨어져요. 유기물을 많이 먹고 자란 작물들이 향이 강해요. 자기 본연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나타내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